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이버와 업비트가 함께 만들어갈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이 돈처럼 안전하게 쓰이려면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뭘까요? 바로 원할 때 언제든 내가 맡긴 돈과 1대1로 교환 가능해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이겠죠. 네, 맞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이 디지털 코인이 정말 이런이랑 같은 가치를 가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즉시 원화로 바꿀 수 있구나. 이런 믿음, 이게 없으면 아무리 편리해도 사실 널리 쓰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믿음을 기술적으로 또 운영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핵심 구조인 준비금 관리, 그리고 환매 절차, 마지막으로 투명한 공시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신뢰라는 엔진을 작동시키는지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그러니까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지 그 구조적인 설계, 이걸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특정 상품에 투자하시라는 권유가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왜 그렇게 1코인 이꼴 1원이라는 1.1 상환 약속이 생명선처럼 중요할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용자에게는요, 언제든 원화로 즉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왜 은행에 돈을 맡기죠? 필요할 때 언제든 ATM이나 창구에서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이것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갑 속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단순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실제 돈이랑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급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안심하고 결제 수단으로 쓰거나 아니면 자산을 복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예를 들어서 환매 신청했는데 며칠씩 걸린다거나 혹은 1코인을 줬는데 990원만 돌려준다. 이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쓰기를 꺼리게 되겠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가맹점, 그러니까 물건 파는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완전 마찬가지겠어요? 손님한테 코인으로 돈을 받았는데 이걸 제때 현금으로 못 바꾸거나 가치가 막 달라져 버리면 큰일이니까요. 정확합니다. 가맹점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정산 시점과 금액의 예측 가능성 이거예요. 오늘 코인으로 10만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면 내일 혹은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10만 원이 내 은행 계좌로 딱 들어온다. 이런 보장이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T 플러스 0, 그러니까 당일 정산, 아니면 T 플러스 1, 다음날 정산, 이런 식으로 명확한 정산 주기가 약속되고 또 지켜져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1원짜리 코인이 정산 시점에 정말 1원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면요, 결제 수수료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가맹점 입장에서는 코인 결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죠. 매출 금액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용자나 가맹점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고 운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 1.1 상한 약속을 지키는 게 뭐랄까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일이겠군요.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시장 참여자들, 즉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규제는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고 시장의 신뢰는 사업이 지속되기 위한 필수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1.1 상환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지탱하는 말씀하신 대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요한 1.1 상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준비금을 관리하고 또 사용자가 원할 때 환매해주는 구조에는 어떤 모델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발행사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사용자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가, 그리고 약속된 가치로 제때 돌려줄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신탁 또는 예치형 모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좀 직관적인 방식이죠. 신탁이라면 은행 같은 곳에 안전하게 맡겨둔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고 낸 원화를요, 발행사가 직접 자기 회사 돈이랑 섞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나 신탁회사 같은 제3의 기관하고 신탁 계약을 맺고 맡기는 겁니다. 법적으로 발행사의 자산과 완전히 분리해서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이 준비금은 채권자들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서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준비금은 주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 은행에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죠. 그리고 만기가 아주 짧은 국공채 같은 매우 안전한 자산으로만 구성됩니다. 즉, 1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최소 1원 이상의 안전자산을 별도의 금고, 즉 신탁 계정에 딱 넣어두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발행사 위험과 완전히 분리된다니 확실히 안전하게 들리네요. 그럼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안전성이겠군요. 네, 그렇죠.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고요. 무엇보다 사용자 자산이 발행사의 경영 리스크로부터 법적으로 분리돼서 안전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준비금이 안전자산 위주로 별도 관리되니까 사용자의 상환 요청이 왔을 때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준비금 요건을 맞추기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신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 계약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신탁이라는 이름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신탁 계약서의 세부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신탁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발행사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비상 상황 시에 자금 인출 권한을 갖는지 여부, 또 준비금으로 보유한 채권 같은 것들의 만기가 실제 사용자들의 평균적인 환매 요청 시점과 잘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걸 만기 매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발행사가 이 신탁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항,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신탁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지가 안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모델은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기존의 간편 결제 서비스,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서비스랑 연계하는 방식 말이죠. 맞습니다. 전자금융 포인트 연계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중개금 관리 방식 자체보다는 사용자 경험, 즉 UX 측면에서 접근하는 모델입니다. 사용자들이 이미 익숙하게 쓰고 있는 페이 서비스 앱 안에서요. 기존에 충전해둔 선불 충전금이나 아니면 적립된 포인트, 이걸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쉽게 전환하거나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원화, 즉 충전금으로 즉시 환매할 수 있도록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앱을 깔거나 복잡한 절차를 배울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쓰던 페이 앱 안에서 내 충전금이나 포인트를 코인으로 바꿔서 결제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나 학습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죠. 또 기존 포인트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추가 포인트 적립, 이런 식의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펼치기에도 유리하고요. 편리함이 큰 만큼 이것도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사용자들이 이걸 기존의 충전금이나 포인트랑 완전히 똑같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법적으로 보면 선불 전자지급 수단, 즉 충전금이나 포인트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것은 원화와 1:1 가치 교환을 목표로 하지만 은행 예금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 기존의 포인트 정책,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라든지 소멸 조건 같은 거요. 이런 것과 스테이블 코인의 환매 정책, 예를 들면 환불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1회나 하루 환매 한도가 얼마인지 같은 것들, 이런 건 완전히 별개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안내하고 관련 약관이나 이용 안내에 명시해야 합니다. 포인트는 소멸될 수도 있지만 코인은 준비금이 안전하다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언제든 원화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차이를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 모델은 은행이 좀 더 깊숙이 관여하는 형태라고 들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맡아두는 걸 넘어서는 역할인가요? 그렇습니다. 은행 커스터디, 즉 수탁 결합형 모델입니다.
여기서 커스터디는 단순히 자산을 보관하는 걸 넘어서요. 관리하고 증명하는 역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업은행이나 전문 수탁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말 약속된 만큼의 준비금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하는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외부 감사인의 실사를 지원하는 등 준비금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모델인 거죠. 은행이 일종의 감시자 또는 인증자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아, 은행이 직접 나서서 관리 감독 역할까지 해준다면 사용자들이나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은행이라는 금융 시스템의 핵심 플레이어가 참여함으로써 준비금 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규제 당국과의 소통이나 규제 준수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수수료 기반의 신사업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은행이 깊이 관여하게 되면 그만큼 은행의 운영 규칙이나 시스템 제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은행 전산 점검 시간에는 환매 신청이 안 된다거나 은행 업무 시간 외에는 처리가 늦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은행의 내부 규정이나 시스템 운영 시간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환매 신청 가능 시간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된다든지 혹은 1회 또는 하루에 환매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제약사항들은 발행사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 수준 협약, SLA 같은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환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투명하게 고지하고 만약 불편함이 예상된다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예약 환매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모델을 들어보니까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목표는 결국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돈, 이 준비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분리해서 보관하고 사용자가 원할 때 약속된 1.1 가치로 최대한 신속하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든 성공적인 스테이블 코인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은 같아요. 첫째, 준비금은 현금, 은행 내금, 그리고 만기가 매우 짧은 예를 들어 90일에서 180일 이내인 우량 국공채 중심으로 극도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위험자산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사용자가 앱 같은 걸 통해서 상환을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당일 T+0 또는 늦어도 다음 영업일 T+1 이내에는 처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요. 셋째, 상환, 송금, 가맹점 정산 같은 과정에서 혹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그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변동성이 심화된다거나 시스템 장애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환 정책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 그리고 그런 상황 발생 시 사용자에게 어떻게 공지할 것인지에 대한 비상 커뮤니케이션 계획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셨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종류의 자산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준비금을 구성해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발행사가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그 구분이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발행사는 준비금을 어떤 자산으로 어떤 비율로 구성하고 운용할 건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준비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요. 이걸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일종의 우리 금고는 이렇게 관리됩니다. 라는 설명서인 셈이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산 구성 비율인데요. 사용자들이 언제든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 및 은행 요구불 예금의 비중을 전체 준비금의 최소 40%에서 한 60% 수준으로 넉넉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갑작스럽게 환매 요청이 몰려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나머지 자금은 만기가 90일 또는 길어도 180일 이내인 초우량 국공채나 MMF, 머니마켓 펀드, 이게 아주 짧은 기간만 돈을 맡겨두는 초단기 금융상품과 유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매우 안전하면서도 필요할 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위해서 아주 단기적인 파킹용 자산, 예를 들어 오버나잇 RP 같은 것을 예외적으로 편입한다면 그 허용 범위와 최대 한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한해야 합니다. 뭐 주식이나 회사채, 다른 가상자산 같이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요. 아, 만기가 아주 짧고 안전한 자산들로만 구성하는군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기 관리, 즉 만기 매칭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사용자들의 일별, 주별, 월별 평균 환매 요청 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예상되는 환매 수요에 맞춰 준비금 자산의 만기가 돌아오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필요할지 모르는 돈 D+0 유동성, 일주일 안에 필요할 수 있는 돈 D+7 유동성, 한 달 정도 여유 있는 돈, 이런 식으로 자금의 성격을 구분해서요. 각각의 바구니에 충분한 금액을 배분해 두는 유동성 버킷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안전한 국채라도 만기가 1년 뒤라면 당장 내일 쏟아지는 환매 요청에는 사실 무용지물이니까요. 준비금을 맡기는 은행이나 수탁기관을 선택할 때도 한 곳에 전부 맡기면 위험할 수 있겠네요. 소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요. 네, 중요한 기관 분산 원칙입니다. 준비금 전체를 단 한 곳의 은행이나 수탁기관에만 의존하게 되면 만약 해당 기관에 예기치 못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경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환매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준비금은 신용도가 높은 최소 2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분산해서 예치하거나 신택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금을 예금이나 채권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자나 약간의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발행자가 가져도 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및 수익 계속 정책도 명확히 정하고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준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소액의 이자나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전부 사업 운영비나 이익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발생한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스템 운영 개선에 재투자하거나 상환수수료 인하, 사용자 대상 프로모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용자에게 환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정책이 불투명하다면 발행사가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준비금을 조금이라도 더 위험하게 운영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준비금 운용 정책이 훌륭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그 약속이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면 결국 신뢰하기 어렵겠죠. 우리는 이렇게 약속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장치, 이게 바로 공시와 감사일 텐데요. 맞습니다. 신뢰는 투명성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믿을 만하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해야 합니다. 첫째, 월별 준비금 보고서입니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유한 총 준비금 잔액이 얼마인지, 그중에서 현금 및 예금은 얼마, 특정 종류의 채권은 얼마인지 등 자산별 구성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채권이고, 예를 들어 국고채, 통한채, 만기는 언제까지이며 만기 분포 현황용,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정보도 포함이 되면 더욱 좋고요. 또한 이 자금들을 어느 은행이나 수탁기관에 맡겨두고 있는지 주요 카운터파티 정보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매월 정해진 날짜, 예를 들어 2월 5영업일 이내에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간단한 요약본과 상세 내용을 담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달 그렇게 상세한 보고서를 공개한다면 사용자들이 안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발표하는 거라면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주기적인 외부 감사 또는 검증입니다. 발행사가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월별 보고서 외에도요, 독립적인 제3자인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정말로 공시된 내용대로 준비금이 실제 하는지, 그리고 발행사가 제시한 준비금 관리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어테스테이션,
이게 특정 시점의 상태 확인에 가깝습니다. 또는 더 엄격한 수준의 감사, 이건 재무제표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검증이나 감사를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연간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발표된 보고서 원문을 사용자들이 직접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확인 도장을 받는 셈이죠. 준비금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사용자들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환매 신청하면 보통 얼마나 빨리 처리될까 같은 정보 말이죠. 네, 그래서 주요 운영 지표 KPI, 공개도 투명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한 달간 총 환매된 금액과 처리 건수는 얼마인지, 사용자가 환매를 신청한 시점부터 실제로 원화가 입금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평균 환매 처리 시간, 특정 시간대에 환매 요청이 몰렸을 때 최대 몇 건까지 대기열에 쌓였었는지, 최대 대기 건수 등 실제 서비스 운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하고 서비스 수준을 직접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상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제한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서비스가 멈추고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사용자들은 정말 패닉에 빠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한 공지 체계와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고 이건 사용자에게도 미리 알려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기술적 장애나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상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일의 환매 한도가 축소되는 등의 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예를 들면 문제 발생 가능성 사전 예고, 제한 조치 시행 공지, 현재 상황 및 해결 노력에 대한 중간 보고, 문제 해결 및 서비스 정상화 공지 순서로 언제까지 어떤 채널, 앱 내 공지, 웹사이트 팝업, 공식 SNS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릴 것인지 미리 상세한 계획과 공지 문구 템플릿까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발행사는 허둥대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사용자들은 불필요한 오해나 불안감 없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제 서비스 경험일 텐데요. 환매 신청하면 언제까지 처리해주겠다 같은 구체적인 약속, 즉 서비스 수준 협약 SLA를 명확히 하고 잘 지키는 것도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환매가 계속 지연되면 불편하니까요. 네, SLA는 발행사와 사용자 간의 구체적인 서비스 품질 약속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는 보장하겠다라고 공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존인 셈이죠.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환매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SLA 항목들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환매 처리 시간 목표. TAT, 턴어라운드 타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소액 환매 요청의 경우 은행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내에 접수된 건은 당일 T+0 처리 완료를 목표로 하고요. 영업시간 마감 이후나 휴일에 접수된 거는 다음 영업일 T+1 오전 중 처리 완료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공지하는 겁니다. 그럼 한 번에 아주 큰 금액을 환매하려는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나 시간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대규모 환매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인데요. 건당 일정 금액, 예를 들어 1억 원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고액 환매 요청의 경우에요. 준비금의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고 또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전 신청 최소 1영업일 전 예약을 받거나 혹은 고액 환매 처리는 매 영업일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와 같이 처리 가능한 특정 시간대를 별도로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인한 시스템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샀다가 반품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만약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했다가 취소하고 환불받을 때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혼란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결제 취소 및 환불 처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책 수립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한 후에요. 해당 거래를 취소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돌려받게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일관되게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일단 먼저 코인을 돌려주고 나중에 발행사가 가맹점과 정산하는 방식, 선환불 후 정산으로 할지, 아니면 가맹점과의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사용자에게 코인을 환불 처리할지 등을 명확히 정하고 안내해야 사용자 불편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발행사의 문제로 인해서 약속된 SLA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 시스템 장애 때문에 환매 처리가 T+1을 훌쩍 넘겨서 지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신뢰를 잃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SLA 미준수 시 보상 정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장애나 발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전에 공지된 환매 처리 시간 TAT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경우에요.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약관 등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된 건에 대한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자사 서비스 포인트나 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요. 발행사가 서비스 품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1.1 가치 유지가 위협받는 상황, 즉 디패깅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준비금을 대량으로 예치해둔 은행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극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도 미리 세워두어야겠어요. 물론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대 위기 상황, 테일 리스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을 사전에 수립하고요.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내부 모의 훈련,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실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방향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 급변동으로 인한 디패깅 압력 심화 및 대규모 환매 요청, 그러니까 뱅크런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이런 상황에서는 공포감에 의한 투매를 막고 시스템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환매 요청 처리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거나 시간당 처리 건수 제한, 스로틀링, 단기 투기성 환매를 억제하기 위해 환매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 조성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코인 가격 안정을 시도하고요. 현재 상황과 발행사의 대응 조치를 실시간으로 최대한 투명하게 사용자들에게 공지해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주요 준비금 보관은행 또는 커스터디 기관과의 시스템 연결 잔해 발생 시 이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계약해둔 예비은행 라인, 백업 파트너 뱅크를 즉시 가동해서 환매 업무를 이관하거나 부득이하게 환매 신청 접수 및 처리 가능 시간을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하면서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준비금 기관 분산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소각 등을 관리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심각한 오류나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시 이 경우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문제가 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정 기능, 예를 들어 발행이나 전송 같은 기능을 즉시 정지, 포스 또는 프리즈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오류를 수정한 새로운 버전의 안전한 컨트랙트로 신속하게 교체, 즉 업그레이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기존 컨트랙트 기반의 코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코인을 전부 소각 처리하고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수량의 새로운 코인을 안전하게 재발행하는, 즉 마이그레이션하는 비상계획까지도 미리 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군요.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시스템이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개선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면 결국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봐야 할까요? 네, 바로 핵심 성과 지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지속 모니터링하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 더 노력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인 숫자로 파악하는 거죠. 또한 일부 핵심 지표는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KPI를 관리하고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환매 처리 속도 및 안정성, 사용자가 환매 신청 후 원화 입금 완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MTTR, 그리고 약속된 SLA, 예를 들어 T+0 또는 T+1 준수율, 또 환매 요청이 몰리는 피크타임의 최대 처리 지연 시간 등 준비금 관리 건전성, 총 발행량 대비 준비금 비율, 이건 항상 100% 이상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준비금 내 현금 및 즉시 인출 가능한 자산 T+0의 유동성의 비중, 목표 달성률, 시스템 가용성 및 정산 안정성, 스테이블 코인 발행, 송금, 환매 시스템의 월간 가동률, 업타임, 가맹점 대상 대금 정산의 성공률 및 정시성, 투명성 및 규제 준수, 월별 준비금 보고서 및 외부 감사검증 보고서의 정시 공시율. 이런 지표들을 내부적으로는 실시간 대시보드 형태로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개선 활동에 반영하고요.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주요 지표의 추세 변화를 분석해서 서비스 고도화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렬 KRW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적인 구조적 요소들, 여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준비금 관리 원칙부터 다양한 운영 모델, 투명한 공시와 감사, 서비스 수준 약속, SLA, 그리고 위기 대응 계획과 성과 측정 지표까지.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사용자 자산인 준비금은 법적으로 분리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사용자와의 1.1 상환 약속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지키며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증명하고 꾸준히 소통한다는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축, 즉 안전한 준비금 관리, 신속하고 확실한 환매,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이 세 가지가 서로 딱 맞물려서 견고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믿음직한 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러한 신뢰 시스템의 뼈대, 즉 이론적인 구조였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흘러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라가 볼 차례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페이 결제 레일 위 스테이블 코인, 충전부터 결제, 환불, 정산까지 자금 흐름 추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네이버 페이라는 실제 결제 환경 위에서 사용자가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가맹점에서 결제하고 혹시 취소해서 환불받고 최종적으로 가맹점이 대금을 정산받기까지 그 돈의 흐름 전 과정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생생하게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우리 금융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기 위해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외에 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